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2살, 결혼 10년 차인 평범한 주부입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으면 아마 다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친구들도 꼭 이런 사연으로 내보라고 했거든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싶으실 텐데 100% 실화랍니다. 제가 남편을 어떻게 만났는지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대략 11년 전 봄이었죠. 친구 결혼식에 갔다가 우연히 옆자리에 앉은 한 남자가 있었거든요. 처음엔 별 관심 없었는데 친구가 얘가 대기업 다닌 넘치나야 라면서 굳이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그제야 자세히 옆을 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 같았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훤하고 무엇보다 성격이 온화해 보였어요. 어색한 인사를 나누면서도 환하게 미소 지어준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남편이었죠. 진지하게 만남을 시작하게 된 이후 어느 날 남편이 이렇게 말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특이하신데 그래도 마음은 여린 분이에요. 그래도 결혼해서 가족이 되면 잘 지내실 거예요. 그때는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몰랐답니다. 이 특이하다는 게 어느 정도인지, 정말 마음 여린 분인지 전부 몰랐죠. 시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자면 며칠도 부족해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거든요. 시어머니와의 첫 만남은 정말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랑 사귄 지 6개월쯤 됐을 때 우리 엄마가 자기를 보고 싶다고 하셔 해서 떨리는 마음으로 시댁에 갔죠. 대문 앞에서부터 긴장이 됐는데 들어가자마자 시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어머, 실물이 사진보다 못하네? 우리 아들이 눈이 높은 건가 싶어서 걱정했는데. 황당했지만 그래도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어머님 라고 인사했죠. 그랬더니 곧바로 또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아 맞다. 네가 사는 동네 쪽에 전세 많던데 혹시 전세는 아니지? 아니요, 저희 집은 자가예요. 어머, 정말? 아빠가 뭐 하시는데?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럼 엄마 혼자 사시겠네? 연금은 나와? 이거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첫 만남부터 이런 식이었어요. 제가 뭘 말하면 꼭 비틀어서 해석하고 은근슬쩍 무시하는 말투였죠. 그런데 더 웃긴 건 그러면서도 동네 사람들한테는 우리 며느리 될 애가 참 착해 하고 자랑하고 다니셨대요. 남들에게 며느리 욕을 하면 제 얼굴에 침 뱉기라는 건 아셔서 그런 걸까요? 아들까지 욕 보이는 건 싫으셨던 것 같고요. 항상 그런 식이에요. 남들 앞에선 고상한 척, 좋은 시모인 척하면서 뒤에서 저에겐 할 말 안 할 말 구분 못하고요. 결혼 준비 과정도 정말 힘들었답니다. 예물 고르러 갔을 때도 요즘 애들은 다 2캐럿 하던데 1캐럿이면 좀 작지 않아? 투덜거리시고 예단 준비할 때도 시대가 어느 때인데 말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비단만 쓰는데 이런 싸구려 천으로 하면 어떡해? 라고 하시더군요. 결혼식 날도 잊을 수 없습니다. 시어머니가 하객들 앞에서 큰 소리로 며느리가 착하긴 한데 좀 곰같이 답답하거든. 우리 아들이 똑똑하니 잘 이끌어주겠지 라고 하셔서 친정엄마가 얼마나 속상해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엄마한테 괜찮아, 원래 그런 분이야 했더니 엄마가 한숨을 쉬시며 앞으로 고생 좀 하겠구나 라고 걱정하셨죠. 게다가 신혼집도 말이죠. 저희는 전세로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전세로 시작하는 게 말이 돼? 아가, 넌 모아둔 돈 없어? 부족하면 친정에서 좀 보태서 매매로 해야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봤자 남편과 제 돈 차이는 고작 2천만 원 정도였거든요. 남편도 그 정도 차이는 괜찮다고 했었고요. 그때부터 이미 저와 저희 집을 무시하고 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 나서도 별의별 일이 다 있었어요. 첫 명절 때는 친정엄마가 장사하니까 친히 너도 음식 솜씨 좋겠네? 하시면서 새벽 4시부터 일을 시키셨고 음식을 다 하고 나면 역시 장사하는 집 며느린 다르네.
음식에 조미료 맛이나 라며 비꼬는 거예요. 임신했을 때도 장난 아니었답니다. 입덧이 심해서 힘들어하면 요즘 애들은 나 약해서 탈이야. 나 때는 입덧하면서도 농사일했어. 아이 낳고 나서는 애가 엄마를 안 닮아서 다행이네. 우리 집 유전자가 강한가 봐. 항상 이런 식이었죠. 특히 돈 문제에서는 정말 이중적이었어요. 시어머니 생신이나 명절 때 선물을 드리면 요즘 경제도 어려운데 뭘 이런 걸 사와 하시면서 속으론 얼마짜리인지 다 체크하고 다음날 동서들한테 전화해서 누가 뭘 얼마짜리 사왔는지 품평회를 하시더라고요.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 거죠. 남편은요? 정말 답답한 사람입니다. 시어머니가 뭔 소리를 해도 엄마가 말을 좀 그렇게 하셔도 악의는 없어. 그냥 넘어가자. 네가 참으면 다 잘 될 거야. 이런 말만 반복해요. 기계처럼. 한 번은 제가 정말 화가 나서 당신은 누구 편이야? 라고 했더니 난 중립이야 라고 하더라고요. 중립? 아내가 시어머니한테 무시당하는데 중립이라뇨? 중립은 피해자를 2번 죽이는 거라고요.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이들 아빠니까. 그래도 나름 가정적이니까. 나에겐 잘해주니까. 이런 핑계를 대면서 10년을 참고 산 거죠. 친정엄마는 제가 명절 때마다 힘들어하시는 걸 보시고 그냥 이혼해라 라고 하셨지만 전 그럴 수 없었어요. 아이들도 있고 무엇보다 그렇게 물러나면 지는 것 같아서 싫었거든요. 하지만 이번 사건은 마지막 선을 넘은 거였어요. 제가 참는 건 참는 거고 우리 가족을 건드린 건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그것도 그렇게 치사하고 비열한 방법으로 말이에요. 1년 전쯤 어버이날이 지나고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그 전주 어버이날에도 시어머니한테 이미 한 소리 들은 상태였어요. 현금 30만 원이랑 한우 세트를 드렸는데 요즘 한우 값이 이렇게 싸? 라고 하시더라고요. 비싼 걸 사가도 늘 그런 식으로 비꼬니까 할 말이 없었죠. 그냥 무시할 수밖에. 그쯤 친정엄마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 오늘 저녁에 시간 되니? 가족들이랑 와서 밥 먹어. 오랜만에 장어 구워줄게. 엄마 목소리가 유난히 피곤하게 들렸어요. 엄마가 장어집을 하시는데 요즘 장사가 예전만 못하다고 하셨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손님이 확 줄었다면서요. 그래도 딸네 가족 밥 한 끼 먹이고 싶어서 부르시는 거겠죠? 엄마 힘든데 뭘 또 불러. 우리가 그냥 사 먹을게. 아니야. 요즘에 장어 많이 남어. 오늘도 그렇고. 오면 네가 좋아하는 양념장어 해줄게. 애들도 오랜만에 보고 싶고. 남편한테 연락했더니 일찍 퇴근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평소엔 야근한다고 늦는 사람이 친정 간다니까 바로 일찍 온다는 거 보면 그래도 우리 엄마 장어는 좋아하나 봐요. 아이들도 할머니네 장어다 하면서 좋아했어요. 큰애가 할머니 장어집 양념이 진짜 맛있어 하는데 그 순간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했답니다. 우리 엄마가 이 작은 가게 하나로 저희 3남매를 다 키우고 공부시켰거든요. 출발 준비를 하면서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오늘은 우리가 계산하자. 맨날 엄마가 공짜로 주시는데 미안해. 그래, 그러자. 카드 챙겼어. 그런데 바로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온 거예요. 발신자 표시를 보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죠. 며느리 오늘 뭐해? 심심한데 저녁이나 같이 먹을까? 어머님, 오늘 저희 친정에 가기로 했어요. 엄마가 저녁 먹으러 오라고 하셔서요. 어머, 사돈이 밥 먹으러 오라고? 그럼 나도 가야지. 사돈 뵌 지도 오래됐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시어머니가 친정에 오실 때마다 꼭 사고를 치고 가셨거든요. 한 번은 엄마가 차린 음식 먹으면서 사돈은 장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음식을 너무 짜게 하네. 건강에 안 좋아요. 라고 하시거나 또 한 번은
딸 가진 죄인이란 말도 있잖아요. 아들 집에서 보기엔 늘 부족하지 뭐 라며 망언을 하신 적도 있었죠. 어머님, 오늘은 그냥 저희 가족끼리. 뭐? 난 가족 아니야? 내가 사돈댁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워? 시어머니의 특유의 피해의식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이렇게 나오면 더 말해봤자 역효과만 났죠. 아니에요, 어머님. 그럼 같이 가시죠. 6시까지 오세요. 그 전에 내가 좀 준비할 게 있어서 좀 늦을 수도 있어. 주소 다시 한번 보내줘. 준비할 게 있다?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준비한다고 하면 보통 일이 아니었거든요. 지난번 친정아버지 기일 때도 준비할 게 있다 라고 하시더니 제사상에 올릴 음식을 잔뜩 사오셔서 내가 나서서 도와준 거 잊지 마라 라고 하시곤 뒤에선 저희한테 따로 돈을 청구하셨던 적도 있거든요. 남편한테 불안한 마음을 얘기했더니 역시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더라고요. 여보, 어머니가 준비할 게 있다고 했어. 아무리 생각해도 불안해. 엄마가 뭘 어떻게 하시겠어. 그냥 같이 밥 먹는 거지. 아마 선물이라도 사가시려고 그러나 보다. 선물.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제 불안한 예감은 적중했고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적인 날이 되고 말았답니다. 친정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반이었습니다. 엄마가 반갑게 맞아주셨죠. 아이고, 우리 강아지들 왔네. 이리 와봐. 할머니가 맛있는 거 줄게. 가게 안에는 손님이 2테이블 정도 있었어요. 평일 저녁이라 바쁜 시간은 아니었죠. 엄마가 우리 전용룸으로 안내하시면서 물으셨어요. 시어머니 나누시니? 아, 어머님도 오신대요. 좀 늦는다고 하셨어. 엄마 표정이 순간 굳으셨지만 금세 웃으시면서 그래, 오랜만에 오시네 하셨어요. 이모가 주방에서 나오시면서 언니, 장어 손질 다 했어? 하시길래 엄마가 거의 다 했어.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더 많이 시켰네. 어차피 남을 것 같은데 라고 답하며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주방 아주머니도 사장님 양념 더 만들까요? 하시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계셨죠. 6시가 넘어도 시어머니는 오지 않으셨어요. 전화를 드렸더니 거의 다 왔어. 조금만 기다려 하시더라고요. 6시 30분쯤 됐을까요? 밖에서 굉음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무슨 큰 차가 오는 소리 같았는데 설마 우리 가게 앞은 아니겠지 했죠. 그런데 서빙으로 일하던 사촌동생이 홀로 뛰어들어오면서 언니, 밖에 관광버스가 왔어 하는 거예요. 관광버스? 무슨 관광버스?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말 그대로 45인승 대형 관광버스가 우리 가게 앞에 서 있었어요. 그것도 엄마 가게 간판을 가릴 정도로 바짝 붙여서요. 버스 문이 열리고 맨 앞에서 내리신 분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손에는 아예 마이크까지 들고 계셨죠. 자, 여러분, 여기가 우리 사돈댁이 하는 장어집이에요. 오늘 특별히 제가 모시고 왔으니까 맛있게 드세요. 뒤에서 사람들이 우르르 내리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계속 내리는데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글쎄 전부 5, 60대로 보이는 시모와 비슷한 연배의 여자분들이었어요. 여기야, 여기. 다들 따라와요. 시어머니가 마치 관광 가이드처럼 앞장서서 가게로 들어가시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가게 문 앞으로 나오셨다가 그 광경을 보시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죠. 사돈, 이분들은 누구신지... 아, 우리 고등학교 동창들이에요. 마침 오늘 동창 모임이 있었는데 사돈이 장어집 한다고 하니까 다들 가보고 싶다고 해서 전부 데리고 왔어요. 50명입니다. 정확히 50명. 나중에 세어보니 버스 기사님까지 합쳐서 51명이 우리 가게로 들어오셨답니다. 가게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원래 있던 손님들은 시끄러운 소리에 놀라 나가고 시모 동창들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서로 밀치고 당기고 여기 앉아요. 아니야, 우리가 먼저야.
아, 의자 더 가져와요. 우리 가게가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거든요. 테이블이 10개, 전체 좌석이 40석 정도인 작은 가게죠. 근데 50명이 들어오니 당연히 자리가 모자랐어요. 아이, 사장님, 의자 더 없어요? 여기 테이블 더 놓을 수 없어요? 엄마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시면서도 아, 네, 잠시만요 하시면서 창고에서 여분 의자를 꺼내오셨어요. 시어머니는 한가운데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시더니 큰 소리로 외치셨죠. 자, 다들 앉았지? 오늘은 내가 쏘는 거니까 마음껏 먹어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쏜다고요? 50명을? 동창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앉자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다가오셨어요. 엄마 팔을 잡고 살짝 구석으로 데려가 이야기하는데 사돈, 우리가 갑자기 놀러와서 놀라셨죠? 그래도 가게 홍보도 하고 얼마나 좋아. 계산은 안 해도 됐죠? 앞으로 며느리 잘 봐주면 그게 값이지 뭐. 진짜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엄마도 너무 황당해서 네? 지금 뭐라고? 라며 말문이 막힌 것 같았어요. 시몬은 그 표정을 보고도 모른 척하는 건지 계속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딸을 시집 보냈으면 이 정도는 해주셔야죠. 그동안 우리 아들이랑 며느리가 사돈댁에 얼마나 보탬이 됐는데요. 매달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큰 선물도 하고. 아, 맞다. 작년에 사돈 병원비도 우리 아들 내외가 냈다면서요? 난 받은 게 얼마나 되려나? 완전한 거짓말이었어요. 제가 친정에 용돈 드린 건 맞지만 매달은 아니었고 병원비는 엄마가 보험으로 다 처리하셨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마치 저와 남편이 친정을 먹여 살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였죠. 엄마는 너무 당황스러워서 말을 더듬으셨어요. 아이, 그게 50명이면 한두 푼이 아니고 심지어 지금 준비도 안 돼서 직원들한테 부탁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에이, 장사하는 집에서 그 정도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럼 장사를 왜 해요? 시어머니가 엄마 어깨를 툭툭 치시면서 괜찮아요, 사돈. 우리가 미리 말하는 건 미안한데 오늘이 좀 특별한 날이거든요. 우리 동창회 회장님 생일이거든요. 나랑 가장 가깝고 친한 회장 하시는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이 사람들은 동창회 회장 생일이라면서 공짜로 먹을 곳을 찾다가 우리 엄마 가게를 택한 거겠죠. 본인이 생색도 낼 수 있고요. 제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나섰어요. 어머님, 이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50명이나 데려오시면서 미리 말씀도 안 하시고 심지어 엄마한테 생판 모르는 남들을 대접하라고요? 어머, 왜 그래 너? 내가 사돈한테 지금 양해 구했잖아. 그리고 가족인데 이 정도도 못 해줘? 가족이라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요. 장어 50분이면 지금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렇게 대드는 건 너무한 게 아니고? 사돈, 자식 교육을 이렇게 시키셨어요? 엄마가 절 말리시면서 괜찮아. 오신 분들은 일단 앉으시라고 해 하셨어요. 그때 엄마의 그 체념 섞인 목소리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는 어머님께 그냥 대접할 순 없다며 음식값은 꼭 지불해달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시몬은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제자리로 돌아가더군요. 메뉴판이 테이블에 놓이자마자 난리가 났습니다. 우와, 특대 장어구이가 있네. 이거 제일 비싼 거 아니야? 맞아,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특대로 먹자. 아이, 장어탕도 있고 장어덮밥도 있네. 다 시켜보자. 각 테이블에서 주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여기요, 특대 장어구이 5인분이요. 우리 테이블은 7인분. 아니다, 10인분으로 해요. 넉넉하게. 장어탕도 테이블당 서너 개씩 시키고 기본 반찬도 계속 더 달라고 하고. 아이, 사장님, 김치 좀 더 주세요. 쌈채소도 더 주세요. 된장찌개는 서비스 아니에요? 술 주문은 더 가관이었죠. 소주 있죠? 한 박스 가져와요. 맥주도 한 박스. 아니야,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양주 없어요? 양주. 엄마가 양주는 없어요 라고 하시니까 에이, 장사하면서 양주도 없어? 그럼 소주랑 맥주나 더 가져와요 하더라고요. 기가 막혀서. 주방은 전쟁터가 됐어요. 엄마, 이모, 주방 아주머니 세 분이 미친 듯이 장어를 손질하고 굽고 계셨죠.
평소 같으면 하루나 이틀 동안 팔 양을 1시간 만에 준비해야 했으니까요. 언니, 장어 더 꺼내야 해. 양념 떨어져 간다. 빨리 더 만들어. 불이 모자라. 이거 어떻게 다 구워? 저랑 사촌 동생은 홀에서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따로 없었습니다. 3번 테이블 장어구이요. 7번 테이블 소주 추가요. 여기 반찬 더 주세요. 우리 둘이서 50명을 상대하려니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팔은 떨어질 것 같고 다리는 후들거리고, 근데 더 화가 나는 건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한가운데 앉아 여왕님 행세를 하고 계신 거였어요. 우리 며느리 일 잘하죠? 원래 부지런해요. 그러니까 내가 동네방네 자랑하려고 데려왔지. 젊으니까 힘이 넘치지. 아이고 수고해 우리 아가. 수고하다뇨? 지금 이 상황을 만든 게 누군데요? 남편은 뭐하고 있었냐고요? 시어머니 옆에 붙어 앉아 술이나 따르고 있었어요. 참나. 동창들이 아들 잘 키우셨네. 효자네 효자야. 하니까 좋아서 해벌쭉 웃고만 있더라고요. 머리채라도 잡고 싶었는데 간신히 참았죠. 웬수도 그런 웬수가 없지. 1시간쯤 지났을까요? 추가 주문은 계속 들어왔어요. 여기 장어구이 5인분 더요. 우리도 3인분 추가. 장어탕도 더 주세요. 엄마가 주방에서 나오셔서 손님들 죄송한데 장어가 거의 다 떨어졌어요 라고 하시니까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 어머, 장사하는 집에서 재료가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빨리 더 구해와야죠 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돈 지금 시간이 8시가 넘어서. 아이 그럼 다른 메뉴라도 주세요. 돈은 다 낼 테니까. 돈은 다 낸다니 웃기지도 않았죠. 8시 반이 넘어서야 폭식과 폭음이 끝나기 시작했어요. 테이블마다 빈 접시와 술병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아, 배부르다. 아, 역시 장어가 몸보신할 때 최고라니까. 또 오고 싶은데 지인 할인 돼요. 동창들이 하나둘씩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시어머니도 함께 일어나시더니 아이고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나이 들으니 방광이 말을 안 듣네. 그렇게 화장실로 가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순진하게 정말 화장실에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근데 5분이 지나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 사이 동창들이 우르르 일어나면서 우리 먼저 나가서 버스에서 기다릴게요. 오늘 미정이 덕분에 잘 먹었네. 다음에 기회 되면 또 오자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분들이 너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았거든요. 잠깐만요. 계산은 미정이가 할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달라고 해요. 너무 걱정 말아요. 설마 안 주겠나? 지나가면서 툭툭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도 믿음이 안 가는 겁니다. 마치 나만 아니면 돼라며 다음 순서로 미루는 것처럼요. 불안한 마음에 화장실로 가봤는데 시어머니 역시 없더라고요. 혹시나 해서 밖으로 나가봤더니 네 맞아요. 이미 버스에 타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맨 뒷자리에 편안하게 앉아 창문 너머로 절 보고 계셨죠. 어머님! 제가 버스 문을 두드렸지만 기사님은 시동을 걸었고 동창들은 빨리 출발해요! 하면서 재촉했어요. 이 모든 게 지금 저희를 바보 만들려고 짜고 치는 판인지 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건 시모가 저희 집을 개무시하고 있다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창문 너머로 손을 흔들면서 웃고 계셨어요. 마치 잘 있어, 고마워, 수고했어 라는 것처럼요. 버스는 매연을 내뿜으며 떠났고 저는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게로 들어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계산기를 두드렸죠. 특대 장어구이 48인분, 장어탕 20그릇에 기본 반찬 및 추가 주문, 그리고 소주 3박스와 맥주 2박스, 기타 음료 및 서비스, 총 합계는 512만 원. 다시 한번 계산해봤지만 숫자는 똑같았어요. 512만 원. 엄마는 의자에 주저앉으셨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지시더니 결국 눈물을 흘리셨죠. 딸 가진 죄인이 맞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수모를.
그 말씀에 저도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우리 엄마가 무슨 죄가 있다고. 평생 고생하면서 자식들 키우고 작은 가게 하나 운영하는 게 죄인가요? 주방 이모도 울면서 언니 이건 말도 안 돼. 완전히 눈 뜨고 코 베인 거잖아. 경찰에 신고하자. 이건 사기야. 라고 했지만 엄마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됐어. 사돈을 경찰에 신고하면 쓰겠니? 전 계속해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1번, 2번, 3번, 10번을 걸었지만 받지 않으셨죠. 카톡을 보내도 읽지도 않으셨고요. 옆에서 바보처럼 서 있는 남편한테 당신이라도 어머니한테 전화해봐 했더니 지금 어머니가 술 드셔서 그런가 봐. 내일 내가 여쭤볼게. 술 드셔서? 장난해? 버스 대절해서 50명 데려온 게 술 마시고 한 짓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그러실 분이 아닌데. 미안해. 그러실 분이 아닌데 라는 말 정말 지긋지긋했어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보고도 현실을 부정하는 남편이 한심했죠. 결국엔 우리가 계산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한껏 눈치를 줘서 남편 카드로 500만 원을 긁었지만 결국 우리가 함께 갚아나가야 할 몫이었죠.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심각한 일이란 걸 눈치채곤 조용히 있었죠. 그날 밤 엄마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계셨죠. 우리 딸 미안하다. 내가 모질게 거절을 못해서. 엄마 때문에 너희가. 엄마 왜 엄마 때문이야. 엄마가 뭘 잘못했어. 그래도 내가 장사를 그만둬야 하나 싶네. 엄마의 그 힘없는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정말 시어머니가 죽도록 미웠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을까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을 재우고 나서 저는 폭발해버렸습니다. 당신 엄마가 한 집 봤지? 이게 정상이야?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이상하다고? 그게 끝이야? 자그마치 512만 원이야. 애 둘 키우는 집에서 이게 말이 돼? 남편은 한숨을 쉬면서 소파에 앉았어요. 내일 어머니한테 여쭤보자. 분명 이유가 있을 거야. 이유? 무슨 이유? 공짜로 처먹으려고 계획한 거잖아. 야, 그래도 우리 엄마야. 말을 좀 곱게 해. 그 순간 정말 남편이 남처럼 느껴졌어요. 내 편은 하나도 없구나. 이 집에서 나는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당신 엄마? 그럼 우리 엄마는 뭐야? 우리 엄마가 당한 건 안 보여? 그건 내일 해결하면 되잖아. 10년째 그 소리야. 맨날 내일 내일. 당신은 한 번이라도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한 적 있어? 남편이 갑자기 화를 내더라고요.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그럼 뭐 어쩌라고? 내가 엄마 버리고 너만 편들길 바래? 버리라는 게 아니라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하라는 거야. 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신데 체면이 있지. 체면? 50명 데리고 와서 먹튀한 사람이 무슨 체면을 따져요? 정말 이렇게 살 거야? 평생 당신 엄마 뒤치다꺼리나 하면서? 그럼 뭐 이혼이라도 하자는 거야?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이혼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온 건 아니었지만 이번엔 정말 진지하게 고민이 됐죠. 그래, 이혼하자. 나도 더는 못 살겠어. 남편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할 줄은 몰랐나 봐요.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진짜야. 당신이랑은 더 못 살아. 10년 동안 어머니한테 당하고 당신한테 외면당하고 이제 지쳤어. 이제라도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래. 그날 밤 우리는 각방을 썼어요. 저는 밤새 울면서 이혼 서류를 검색했고 친정엄마께 죄송한 마음에 잠을 이룰 수가 없었죠. 다음 날 아침 예상대로 시어머니는 전화를 받지 않으셨어요. 문자도 읽지 않으셨고요. 그런데 이틀 후 너무나 태연하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생각지도 못하게요. 며느리야, 잘 지내니? 그저껜 덕분에 정말 재밌었다. 순간 할 말을 잃었어요. 재밌었다고요? 어머님, 그날 계산은 저희가 했어요. 512만 원이요. 어머, 너희가 왜 계산을 해? 사돈이 낸다고 했잖아. 거짓말도 이렇게 태연하게 하시는 걸 보니 소름이 돋았어요.
어머니가 계산 안 하셨잖아요. 계산하기 싫어서 먼저 도망간 거 다 봤어요. 아이, 도망이라니 무슨 소리야. 아이, 그리고 나는 계산하겠다고 했어. 사돈이 괜찮다, 우리가 낼게라고 했다니까. 아이, 그래서 난 당연히 사돈이 계산하는 줄 알았지. 어머님,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머님이 계산 안 해도 되죠. 며느리 잘 봐주면 되죠라고 하셨잖아요. 똑똑히 들었다고요. 아이고, 그건 농담으로 한 소리야. 누가 50명분을 공짜로 먹어. 아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라. 상식? 시어머니가 상식을 말씀하시다니요? 그럼 그 돈 언제 주실 건가요? 무슨 돈? 내가 왜 돈을 줘? 너희가 알아서 계산한 거잖아. 아니, 난 사돈이 낸 줄 알았다니까. 어머님! 아니, 얘가 왜 이렇게 큰 소리야? 기가 막히네. 아,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본격적으로 적반하장을 시작했는데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더군요. 그리고 말이야, 사돈이 장사를 하면 손님 대접도 좀 할 줄 알아야지. 고작 50명 왔다고 그렇게 인상 쓰고.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는 거야. 동창들이 다들 불친절하다고 하더라. 음식도 늦게 나오고. 아휴, 내가 얼마나 창피했는데. 이 정도면 정말 인격장애 수준이었죠. 알겠습니다, 어머님. 제가 명심하겠습니다. 뭘 명심해? 별일도 아닌 걸 가지고. 암튼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 집에 와. 삼계탕 끓여줄게. 그거 먹고 속 풀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그럼 내가 변해야 한다. 이젠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은 거 봐, 어머니가 오해가 있었대 하더라고요. 오해? 당신 정말 바보야? 이게 오해로 보여? 그래도 어머니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 그때 확실히 깨달았어요. 이 남자는 평생 엄마 편일 거라는 걸. 그리고 저는 복수를 결심했죠. 아주 확실하게, 후회 없이. 그날 이후로 저는 치밀하게 복수를 준비했어요. 먼저 증거부터 수집했죠. 우선 친정가게 CCTV를 확인했어요. 다행히 화질이 좋아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계산하지 않겠다고 몰아붙이던 장면이 잘 찍혔더라고요. 그리고 동창들과 함께 먹고 마시다가 먼저 일어나서 나가는 장면도 완벽하게 담겨 있었죠. 그 과정에서 한 가지 더 알아낸 사실이 있었어요. 그 관광버스 대절 비용을 시어머니가 낸 게 아니라 동창들이 n분의 1로 나눠 냈다는 거였죠. 즉, 시어머니는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50명을 데려와서 공짜로 먹은 거예요. 복수를 결심한 후 사실 처음 며칠은 막막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어머니가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을 똑같이 돌려줄 수 있을까?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했죠. 시어머니 동창 모임에 가서 망신을 줄까? 아니면 동네에 소문을 낼까? 차라리 그냥 512만 원 받아내고 끝낼까? 하지만 다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무 유치하거나 너무 직접적이거나 아니면 너무 약했죠. 저는 시어머니가 정말로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방법을 원했어요. 중요한 건 언제 복수를 하느냐는 건데 어느 날 달력을 보다가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시어머니 생일이 한 달 뒤에 있더라고요. 게다가 시모는 올해 칠순이셨죠. 바로 이거다. 시어머니는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이에요. 특히 친구들 앞에선 더욱 그렇죠. 그런 시어머니가 본인 생신날, 그것도 칠순이라는 특별한 날에 친구들 앞에서 망신을 당한다면, 그것도 본인이 했던 짓을 그대로 당한다면,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시어머니가 좋아하실 만한 최고급 한정식 집을 물색했죠. 1인당 20만원짜리 코스 요리로 유명한 곳으로 정했고 위치도 강남 한복판이라 시어머니가 자랑하기 딱 좋은 곳이었죠. 며칠 후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님 칠순인데 우리가 크게 해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 근데 지난번 일도 있고 돈도 부족하잖아. 내가 알아볼게. 어머님이 그동안 우리한테 잘해주셨잖아. 그걸 내가 잊고 있던 것 같아. 이번엔 우리가 보답해야지. 남편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제가 그런 말을 할 줄 몰랐겠죠? 정말 진심으로 하는 말이야? 응.
화해의 의미로 제대로 해드리고 싶어. 사실 저는 이미 계획을 다 세워놨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잊지 못할 생일 파티를요. 곧바로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다음 달이 칠순이시잖아요. 제가 멋지게 생신상 차려드릴게요. 어머, 정말? 네가? 네, 어머님 친구분들도 많이 초대하세요. 제가 다 모실게요. 아이고, 그래? 우리 며느리 최고다. 어디서 할 거니? 비밀이에요. 당일에 모시러 갈게요. 특급 호텔 뷔페보다 더 좋은 곳이에요. 평소에 저를 그렇게 곰 같다고 했으니 다른 일이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겠죠. 시어머니는 완전히 속아 넘어가셨고 그 후로 동네방네 자랑하고 다니셨다더군요. 우리 며느리가 내 칠순을 엄청 크게 해준대. 특급 호텔보다 좋은 데서 한대. 하면서요. 일주일 후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장소 정했어요. 강남에 있는 특급 한정식 집이에요. 어머, 강남? 비싸겠는데? 걱정 마세요. 다 제가 할게요. 어머님 친구분들 몇 분이나 오실까요? 글쎄, 한 30명 정도? 아니다, 좀 더 올 수도 있어. 40명 정도로 잡자. 40명이라. 예상했던 대로였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바로 초대장 제작에 들어갔어요. 최고급 종이의 금박으로 시어머니 칠순 생신잔치에 초대합니다 라고 새기고 장소는 일부러 모호하게 강남 특급 한정식 집이라고만 적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준비물, 바로 증거 사진을 준비해야 했어요. 친정가게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고 가장 결정적인 장면을 골랐죠. 시어머니가 엄마 팔을 잡고 말하는 장면이었어요. 사진관에 가서 인화를 부탁했는데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보긴 하더라고요. 고개를 갸웃거리면서도 A2 사이즈로 크게 인화해줬어요. 금색 액자에 넣으니 정말 그럴듯하더라고요. 계획을 세우면서 가장 신경 쓴 건 품이었어요. 저는 시어머니처럼 저급하게 굴고 싶지 않았거든요. 우아하고 점잖고 그러면서도 확실하게 복수하고 싶었죠. 남편한텐 비밀로 했어요. 어차피 말해봤자 말릴 게 뻔했으니까요. 그저 어머님 생신 준비 중이야 라고만 했죠. 잘하고 있어? 도와줄 거 있으면 말해. 괜찮아, 다 알아서 할게. 속으로는 당신이 10년 동안 못해준 일 내가 하는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요. 복수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저지른 짓을 그대로 돌려드릴 그날이요. 드디어 6월 15일 시어머니 생신 당일이 됐습니다. 아침부터 시어머니한테 불이 나게 전화가 왔죠. 우리 며느리 벌써 오늘이야. 몇 시에 출발하면 되니? 5시에 모시러 갈게요. 어머님 준비하고 계세요? 알았어. 아이고, 떨려서 잠도 못 잤잖아. 저도 떨렸어요. 이유는 달랐지만요. 시어머니는 기대감에 떨렸겠지만 저는 묘한 흥분감과 긴장감에 떨렸거든요. 오후 3시 저는 마지막 준비를 했어요. 장어집 CCTV 화면을 캡처해서 대형 액자로 만든 특별 선물을 차에 실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계산서 사본도 챙겼답니다. 512만 원이라고 선명하게 찍힌 그 계산서를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10년 동안 시어머니한테 당한 일들을 정리한 편지도 준비했어요. A4 용지 3장 분량이었죠. 첫 만남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받은 모욕과 무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정 장어집 사건까지 하나하나 날짜와 함께 적었답니다. 5시 정각 시댁에 도착했어요. 시어머니는 새로 산 정장을 입고 예쁘게 차려입고 계셨네요. 봐봐, 나 어때? 새 정장 맞췄는데. 정말 젊어 보이세요, 어머님. 60세라고 해도 믿겠어요. 차를 타고 가면서도 시어머니는 계속 수다를 떠셨어요.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요. 그래도 네가 마음을 다잡아서 다행이다. 난 저번 일로 꽁에 있으면 어떡하지 싶었거든. 뭐 속 좁은 애가 아니니 그럴 일은 없었겠지만 네 덕분에 이번에도 친구들이 다들 부러워하더라.
며느리가 이렇게 나서서 잔치해준다니까. 아참, 황금궁전이 어떤 데길래 거기로 정했어? 연예인들도 가는 데라며? 오늘 연예인 볼 수 있을까? 아마 강남에서 유명 코스 맛집이라고 하니 대표적으로 알려진 곳을 상상했나 봐요. 뭐 친구분들도 다 그렇게 비행기를 태웠겠죠? 저는 속으로 황금궁전이라고 한 적 없는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냥 웃기만 했어요. 시어머니가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시는 건 막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강남에 도착해서 시어머니가 두리번거리며 말했어요. 어? 여기가 황금궁전이야? 간판이 안 보이는데? 아, 여기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주차하고 걸어갈게요. 사실 황금궁전은 반대 방향에 있었어요. 제가 데려간 곳은 전혀 다른 곳이었거든요. 제가 예약한 곳은 청담 한정식집이라는 중규모 식당이었어요. 코스지만 가성비 있는 저렴한 식당이었고 시어머니가 기대한 최고급 식당은 절대 아니었죠. 어? 여기가 황금궁전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여기가 오늘 장소예요. 뭐? 황금궁전이 아니었어? 저는 황금궁전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특급 한정식집이라고만 했죠. 시어머니 표정이 살짝 굳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친구들한테 자랑을 다 해놓은 상태라 뭐라 말씀은 못하시고 억지로 웃으셨어요. 들어가니 이미 친구들이 많이 와 있었어요. 한 30명 정도 왔더라고요. 어머, 여기가 황금궁전이야? 아니야, 다른 데야.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 민홍이가 강남 유명 코스집이면 황금궁전이라고 했는데. 아이, 그냥 먹자. 공짜잖아. 친구분들도 약간 실망한 표정이었지만 그래도 공짜로 먹으러 왔으니 불평은 못하겠죠. 식사가 시작됐어요. 음식은 나름 정갈하고 맛있었어요. 한정식 코스가 하나둘 나오면서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었고요. 시어머니도 식구들과 수다 떨면서 기분이 좋아지신 것 같았어요. 우리 며느리 자랑은 해도 해도 부족하다니까. 이렇게 거한 생신상을 차려주다니. 부러워. 우리 며느리는 이런 거 생각도 안 해. 복이지 복이야.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분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제가 일어났어요. 준비한 각본을 머릿속으로 한 번 더 되새기고 심호흡을 한 번 크게 했죠. 잠시 제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늘 시어머니 생신을 축하드리며 특별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다들 박수치면서 기대하는 눈빛으로 절 바라봤죠. 먼저 저희 시어머니 박미정 여사님의 70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잠시 뜸을 들였어요. 시어머니는 득이양양한 표정으로 친구들을 둘러보고 계셨죠. 오늘 오신 모든 분의 식사비는 시어머니가 더욱 어깨를 으쓱하시더라고요. 봐라, 우리 며느리가 다 낸다 하는 표정이었죠. 각자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죠. 그 고요함이 한 3초쯤 지속됐을까요? 뭐라고? 시어머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네, 각자 계산이요. 축하하는 자리니 다들 기분 좋게 내주실 수 있죠? 대신 제가 특별히 30% 할인을 받아드렸어요. 1인당 6만 5천 원만 내시면 됩니다. 친구분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뭐야, 우리 돈 내고 먹으라고? 아이, 초대한 거 아니었어? 아, 이게 무슨 생일 파티야? 미정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처음 한 말이랑 다르잖아.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났어요. 얼굴은 빨갛게 달아올랐고 손은 부들부들 떨고 계셨죠.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짓이냐고? 무슨 짓이라뇨? 어머님이 저희 친정에서 하신 그대로 하는 거예요. 뭐? 내가 언제? 기억 안 나세요? 저번에 동창 50명 데리고 오셔서 512만 원어치 드시고 계산 안 하고 도망가신 거예요. 친구들이 더 크게 웅성거렸어요. 뭐? 50명에서 500만 원을? 정말이야? 그런 일이 있었어? 미정이가 정말 그랬다고? 말도 안 돼. 그렇게 염치가 없을 리가. 저는 침착하게 준비한 액자를 꺼냈어요. 여기 증거도 있어요. 저희 친정 장어집 CCTV 화면이에요. 액자를 높이 들어 모두가 볼 수 있게 했죠. 사진 속에서 시어머니는 엄마 팔을 잡고 뭔가 말하고 있었어요.
이 장면이 바로 시어머니가 저희 엄마에게 계산하라고 협박하던 장면이거든요. 계산은 안 해도 되죠? 앞으로 며느리 잘 봐주면 그게 값이지.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친구분들이 액자를 가까이서 보려고 목을 빼고 있었어요. 어머, 정말 그랬어? 아니, 50명이나 데리고 가서 공짜로 먹었다고? 그것도 사돈 댁에서? 너 정말 그런 사람이었어? 어디 동창회에서 그런 거야? 시어머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다시 하얗게 질렸다가 온갖 색깔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오해야. 사돈이 대접한다고 해서. 아니요, 엄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어머니가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먹고 도망가신 거죠. 아니, 도망이라니! 내가 언제 도망을? 그럼 화장실 간다고 하고 버스 타고 가버린 건 뭐예요? 저는 곧바로 계산서 사본을 꺼냈어요. 크게 확대 복사해서 누구나 볼 수 있게 만든 것이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이게 그날 계산서예요. 정확히 512만 원. 이건 남편 카드로 결제한 내역이고요. 저희는 낸다고 말한 적 없지만 어쩔 수 없이 그날 밥값을 덤터기 씌워진 거죠. 계산서를 들어보이자 친구들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512만 원을 며느리가 냈다고? 정말이지 놀랄 노짜네. 그중 같은 동창회에 있던 분들도 놀란 눈치였어요. 몇몇 친구분들이 미안한 표정을 지으면서 저한테 말했죠. 아니, 그럼 우린 공짜로 먹은 거였어? 난 정말 몰랐어. 미정이가 쏜다고 해서 간 건데. 우린 정말 몰랐어요. 미정이가 다 계산했다고 했거든. 그날 버스비도 미정이 빼고 우리가 나눠 냈는데. 정말 미안해요. 알았으면 안 갔을 텐데. 시어머니가 당황해서 손을 휘휘 저으며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그건 사돈이 대접한 거야. 얘가 지금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때 한 친구분이 말했어요. 그럼 이 사진은 뭐야? 진짜 CCTV 맞잖아. 실제 영수증도 있고 사돈댁이나 며느리가 설마 이런 걸로 거짓말하겠어? 얼마나 분하면 이렇게까지 하겠냐고. 우리가 그날 엄청 먹긴 했지. 특대 장어에 술도 엄청 마시고. 분위기가 완전히 시어머니에게 불리하게 돌아갔죠. 자, 이제 시어머니께 드릴 특별 선물이 하나 더 있어요. 저는 큰 봉투를 꺼내서 시어머니께 드렸어요. 뭐야 이게? 열어보세요. 제가 준비한 편지예요. 시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잡고만 있었어요. 열어보지 않으니 제가 직접 읽어드릴 수밖에 없었죠. 편지를 어머니로부터 뺏고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분들이 들으셔야 할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시어머니께 오늘로써 결혼 10년이 됐습니다. 지난 10년간 시어머니께서 저와 저희 친정을 대하신 방식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11년 전 첫 만남,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실물이 사진보다 못한 애였습니다. 그리고 너희 집 쪽에 전셋집이 많던데 혹시 전세냐고 물으셨죠? 친구분들이 조용해졌어요. 결혼 준비 과정에서는 요즘 애들은 다 2캐럿 하던데 1캐럿은 작다며 사사건건 걸고 넘어지셨고, 결혼식 날엔 하객들 앞에서 우리 아들이 아깝다고 말하셨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고개를 저으면서 혀를 찼죠. 임신했을 땐 요즘 애들은 나약하다며 핀잔을 주셨죠. 그 스트레스로 저는 부정 출혈을 했었어요. 아이 낳고는 애가 엄마를 안 닮아서 다행이라고도 하셨죠. 그만해! 시어머니가 소리쳤지만 전 계속 읽었어요. 하지만 가장 용서할 수 없었던 건 평생 고생하신 저희 홀어머니를 우롱하고 모욕하신 일입니다. 연락도 없이 50명을 데리고 와선 500만 원어치 넘는 음식을 먹고 며느리 잘 봐주겠다는 말로 공갈을 치고 도망가셨죠? 어머님, 오늘은 제가 어머님을 통해 배운 대로 해드렸습니다. 각자 계산하는 법을요. 만족하시나요, 이제? 시어머니는 이제 할 말을 잃으신 것 같았어요. 친구분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죠. 난 가볼게. 밥값은 카운터에서 계산하면 되지. 미정아, 생일 축하해. 근데 다음부턴 이런 식으로 부르지 마. 며느리 말이 다 맞네. 우리도 그날 잘못했다.
다른 몇몇 친구분들은 저희 계획에 화를 내며 나가기도 했고 말없이 제 손을 잡고 나간 분들도 있었어요. 저도 그분들의 시간을 뺏은 건 죄송하지만 시모의 만행을 알리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었죠. 시어머니가 급하게 친구들을 붙잡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가지마! 인연이 거짓말하는 거야! 석훈 엄마, 증거가 다 있잖아. 그만 인정해. 네가 말은 늘 그렇듯하게 했지만 평소에도 우리는 네가 며느리 무시한다고 생각했어. 우리도 이제 나이가 있는데 품위 있게 살자. 결국 친구분들은 각자 계산을 하고 하나둘 떠났습니다. 홀에는 시어머니와 저, 그리고 뒤늦게 도착한 남편만 남았죠. 남편은 상황을 파악하고는 당황해 하더라고요. 여보,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뭐가 너무해? 어머니가 하신 그대로 한 건데? 시어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너 그 500만 원 받으려고 이런 짓 한 거야? 500만 원 아니고 512만 원이에요. 그리고 돈이 목적이었으면 진작 받아냈겠죠. 전 어머니께 교훈을 드리고 싶었어요. 남의 선의를 이용하면 안 된다는 교훈을요. 너 정말 평생 잊지 않을 거야. 네, 어머님. 저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 한마디를 건넸습니다. 아, 그리고 어머님. 그 512만 원은 이제 필요 없어요. 대신 앞으로 우리 친정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엄마 욕하는 소리 들리면 그땐 정말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분하다는 듯 씩씩댔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나셨어요. 완전히 패배한 모습이었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남편이 한참 말이 없다가 입을 열었어요. 당신이 너무했어. 아무리 그래도 엄마인데 너무한 게 누군데? 어머님이 우리 엄마한테 한 짓은 괜찮고? 그래도 방법이 있잖아. 무슨 방법을 말하는 건지 모르겠네. 당신은 10년 동안 뭐 했는데? 한 번이라도 어머니 말려본 적 있어? 남편이 말문이 막혔죠. 난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을 거야. 앞으로도 부당한 일 있으면 이렇게 대응할 거고 그게 싫으면 당신이 미리 막던가. 알았어.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내가 중간에서 잘 조율할게. 약속할 수 있어? 응. 네 말 들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긴 한데 오늘 보니까 엄마가 정말 심했구나 싶어. 내가 너무 모른 척했어. 미안해. 그날 밤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편이 받더니 한참을 듣기만 하더라고요. 네, 엄마. 네, 아니에요. 엄마가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남편이 저에게 말했어요. 엄마가 미안하대. 앞으로 조심하겠다고. 정말? 응. 그리고 장어집 돈 줄 테니 받으래. 이제 와서 무슨... 됐어. 그냥 앞으로 조심하시라고 해. 사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었죠. 시어머니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물론 진심 어린 사과인진 모르겠지만요. 그날 저녁 친정엄마께 전화드렸어요. 엄마, 나야. 있잖아. 나 오늘 시어머니한테 복수했어. 뭐? 무슨 복수? 무슨 일 있었어? 자초지종을 다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한참을 웃으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이 그런 용기가 있었구나. 대견하다. 엄마가 속상해하는 거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나중에 불편하지 않겠니? 이미 10년을 불편하게 살았는데 뭘 더 불편해요. 이제라도 제대로 선 긋는 게 맞지. 엄마가 따뜻하게 말씀하셨어요. 고생했어, 우리 딸. 사실 엄마도 그날 너무 황당하고 억울했거든. 평생 열심히 살았는데 그런 취급을 받으니. 하지만 널 보면서 참을 수밖에 없었거든. 네가 잘 살아야 내 지난 노력에 의미가 생기니까. 근데 네가 이렇게 해주니 속이 다 시원하네. 고맙다. 엄마, 앞으로는 그런 일 절대 없을 거야. 내가 지킬게. 전화를 끊고 나니 왠지 눈물이 났어요. 엄마의 명예를 지켜드린 것 같아서. 그동안 못난 딸이었다는 죄책감이 조금은 덜어진 것 같아서요. 며칠 후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활짝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우리 딸 왔네. 이리 와봐. 엄마 요즘 어때? 좋지. 장사도 잘 되고.
아, 맞다. 너 시어머니가 그 후로 어떻대? 조용해요. 남편도 이제 내 편 들어주고. 다행이네. 사실 엄마가 걱정했어. 네가 힘들어할까 봐. 아니야. 오히려 지금이 훨씬 편해요. 서로 선을 지키니까. 엄마가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딸이 정말 컸구나. 이제 진짜 어른이 됐네. 이 일이 있고 나서 저희 가족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먼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완전히 재정립됐죠. 예전처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지 못하시고 최소한의 예의는 지키시더라고요. 그 일이 있고 한 달쯤 뒤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전화하셨거든요. 며느리야, 그동안 내가 많이 미안했어. 정말로. 내가 너무 체면을 생각하고 남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아나무인으로 살아왔구나. 사돈댁한테도 죄송하고 내가 너무 심했다. 처음 듣는 진심 어린 사과였어요. 어머님 이제 됐어요. 앞으로만 잘하시면 돼요. 그래, 고마워. 그리고 오는 명절 때도 너무 무리하지 마. 사 먹어도 되고. 이게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변하셨어요. 남편도 확실히 달라졌죠. 시어머니가 가끔 예전 버릇이 나올 때면 엄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라고 단호하게 말하더라고요. 여보, 정말 고마워.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 것 같아. 내가 진작 이랬어야 했는데 미안해. 친정엄마 가게도 그 후로 더 잘 됐어요. 그 사건이 입소문이 나면서 오히려 단골 손님들이 아이 사장님이 너무 선하셔서 그런 일 당했다며 더 자주 오시더라고요. 무엇보다 제가 가장 크게 변했어요. 더 이상 부당한 일을 참지 않게 됐죠. 회사에서도 일상에서도 할 말은 하는 사람이 됐어요. 이 일로 깨달은 게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것. 특히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갑질은 더더욱 참으면 안 된다는 것. 여러분도 혹시 저처럼 참고만 사시나요? 집안에서, 직장에서 혹은 다른 어떤 관계에서든 부당한 대우를 받고 계신가요? 참지 마세요.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보세요. 물론 저처럼 극단적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분명하고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건 필요해요. 품위를 잃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게,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랍니다. 지금 우리 가족은 그 어느 때보다 행복해요. 서로를 존중하고 선을 지키며 진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죠.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손이 떨려요. 그런 용기를 낸 제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무모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그날의 선택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있으니까요. 이상 제 이야기였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모두 당당하고 행복한 삶 사시길 바라면서 이만 마칠게요.